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앤플레이 연구기획팀의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 저희 태비박스를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4월 컨텐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만 2세 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태블릿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활동은 4월 3주 벌레를 만나요 주제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먼저 주안을 보시면 만 2세의 경우는 대부분의 활동에 이렇게 활동지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활동은 감각 탐색놀이의 나비와 개구리는 어떻게 자라요? 라는 활동이에요. 활동한 내용을 먼저 참고하셔서 나비와 개구리에 대한 경험과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신 후에 활동지를 보면서 성장 과정을 함께 알아보는 그런 활동 내용입니다. 활동지에는 나비와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나누어서 설명과 함께 이미지를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적혀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 과정을 알아보신 다음에 여기에 적힌 팁 내용처럼 책으로 만들거나 벽면에 붙여서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용 활동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정용 활동지는 원에서 함께 알아보았던 나비와 개구리의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아코디언 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에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위에 보시면 완성 이미지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셔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2세를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화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봄의 곤충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된 동화 꼬물꼬물 애벌레입니다. 꼬물꼬물 애벌레는 책 표지에 먼저 보시면 이미지 옆에 함께 읽어요와 스스로 읽어요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자, 제일 앞에 있는 표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들과 함께 동화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는 가장 눈에 띄는 색깔, 모양부터 표지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이들이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책 표지 옆에 보시면 함께 읽어요, 스스로 읽어요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서 함께 읽어요를 보시면 함께 읽어요는 플래시 동화처럼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동화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꼬물꼬물 애벌레 동화가 보통 플래시 동화처럼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고요. 동화도 읽어주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읽어요 페이지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이들이 직접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또 글자를 터치해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지를 이렇게 넘기면 제목과 표지가 나오고요. 페이지를 하나씩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누르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모션도 함께 재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볼 수도 있고요. 또 동화 속의 각 장면들을 아이들과 깊이 있게 좀 더 감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동화 콘텐츠는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 수준의 동화책을 소리로 듣고 직접 페이지를 넘겨서 터치도 해보고 다양한 시각적 효과까지 청각, 촉각, 시각 여러 감각을 활용해서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화라고 해서 단순히 감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동화의 내용을 확장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지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용 활동지는 동화 속 곤충이 되어 볼 수 있도록 곤충 그림이 그려진 머리띠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머리띠를 활용해서 신체 표현이나 역할놀이 등으로 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활동지는 무당벌레, 잠자리, 벌, 이렇게 동화 속에 나오는 곤충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띠를 적절한 길이로 조절할 수 있도록 띠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활동지예요. 가정용 활동지는 아이들과 함께한 활동이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정용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부담 가지실 만큼의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함께 그림을 그려보거나 동화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것처럼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들께 부담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숙제가 아닌 놀이처럼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만 2세 활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활동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자료, 또 트니트니 체조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리과정 만 3, 4, 5세 활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소개해 드릴 컨텐츠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4월은 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동식물과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봄과 관련된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태비박스에는 봄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 환경에 대한 활동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시라고 누리과정 3, 4, 5세는 동물,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 3세 활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만 3세 콘텐츠는 4월 3주 동물들아 반가워 주제의 이야기 나누기,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입니다. 봄이 되면 겨울잠에서 깨어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이번 활동은 이런 동물들의 종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만의 생존 방법, 또 자신을 보호하거나 들키지 않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보호색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생각하기로 들어가 보시면 태비와 토리가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혹시 우리 태비와 토리가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실까요? 또 제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태비와 토리가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비가 카멜레온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카멜레온을 찾아서 토리에게 알려주는데 토리가 계속 찾지 못하고 두리번 거리고 있어요. 자, 토리를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카멜레온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카멜레온이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직접 찾기 위해서 자신 있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와보면 친구들 앞에 서서 부끄러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답 화면에 이렇게 터치 유도 표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에서 카멜레온을 찾아보면서 자연과 비슷한 색으로 몸을 숨길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다음에 이번에는 생각 나누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 나누기에서는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동물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까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는 동물들을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징어도 있고요. 문어, 북극여우까지 이렇게 동물들을 알아본 다음에 이 동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보호색을 띠고 있는 바다 생물들을 직접 찾아보는 놀이 활동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바다 생물들이 있는지 선생님들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주변 모습에 따라 몸의 모양을 자유롭게 바꾸는 문어.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 모래와 비슷한 색으로 숨어 있는 가자미. 그리고 해초에 몸을 숨기고 있는 오징어까지 모두 찾고 나면 놀이가 끝날까요? 아니요. 이제는 어디선가 나타나는 상어를 피해서 다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보호색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이 놀이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보호색을 갖고 있는 동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이하기를 마치고 나면 정리하기에서는 동물들의 위장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물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과 곤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간략한 설명과 보호색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느껴볼 수 있을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 3세 활동을 마무리하고요. 만 4세 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 4세 콘텐츠는 4월 4주 자연과 함께 살아요 주제의 이야기 나누기 달라진 동물들입니다.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병이 들거나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멸종위기 동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또는 달라진 환경 때문에 모습이 달라져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콘텐츠는 이미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동물들 또한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동물들을 보호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각하기로 들어가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혹시 이 사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차이점은 바로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상아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는 상아가 없죠. 우리 아이들은 관찰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찾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귀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한번 관찰해 볼까? 또는 코나 입 주변에 혹시 다른 점은 뭔지 비교해 볼까? 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오른쪽, 왼쪽 이미지 상관없이 상아가 있는 쪽 또는 없는 쪽 어디든 위치를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표시가 됩니다. 그 후에 사진과 질문을 보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 나누면서 상아가 없어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왜 상아가 없는지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다면 이제 생각 나누기에서 코끼리의 모습이 어떻게, 왜 달라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생존 도구인 코끼리의 상아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래서 코끼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만약 내가 코끼리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또는 내가 만약 밀렵꾼이었다면 또는 내가 만약 밀렵꾼을 만났다면 어떤 느낌이었을지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다양한 발문을 활용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왼쪽 상단에 혹시 플러스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밀렵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용 중에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바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넣어 두었으니까요. 활동하실 때 플러스 버튼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밖에도 코끼리 또 달라진 동물들의 모습을 또 관심을 갖고 알아볼 수 달라진 있도록 동물들. 사진과 함께 설명이 어떤 준비되어 동물들이 있으니까요. 달라졌을까요? 함께 그 문자를 살펴보시면서 눌러 이야기를 나누어 알아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방울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그 다음은 불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어떤 동물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동물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과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실천을 약속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놀이하기로 가볼 텐데요. 놀이하기에서는 코끼리들을 사냥하던 밀렵꾼을 찾는 놀이가 밀렵꾼을 준비가 찾아라. 되어 있어요. 동물 테리가 울먹울먹거리고 있어요. 코끼리들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동물 친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제는 테리가 제시하는 단서들을 보고 밀렵꾼을 찾는 놀이예요. 테리가 제시하는 옷과 닮은 옷을, 같은 옷을 찾는데요. 틀린 옷을 찾으면 이렇게 오답 효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그림을 찾아주시고 계속해서 테리가 이렇게 힌트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단서들을 보고 밀렵꾼을 찾는 놀인데요. 단순히 밀렵꾼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밀렵꾼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얘들아, 생명 미안해. 존중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그러게, 해주시면 더욱 너희를 좋을 것 무섭게 하지 같습니다. 않을게. 정리하기에서는 오늘의 활동에 대한 질문들을 들으면서 정리하기. 이야기 내용을 회상하고 달라진 생각을 동물들을 자유롭게 떠올리며 나누면서 이야기 마무리를 나눠보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음표를 터치하시면 달라진 테리가 동물들은 오늘 누가 있어? 활동했던 내용들과 왜 관련된 동물들이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떤 보고 말을 해주고 아이들과 싶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렵꾼과 사냥과 같은 단어들이 어쩌면 아이들에게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어 활동을 진행하신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형님, 만 5세 활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만 5세 콘텐츠는 4월 4주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 투발루를 주제의 게임 지켜주세요. 투발루를 지켜주세요입니다. 선생님들은 투발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나라지만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활동은 이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또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생각하기 먼저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디라고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을 맞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터치해 보시면 이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곳은 여기가 어딘지 또 남태평양의 사진으로 봤을 아름다운 때 어떤 섬나라인 느낌인지 투발루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아름다운 이끌어내 주신 섬으로 다음에 이루어진 투발루는 다음으로 아름다운 자연 넘어가 볼게요. 아하, 이렇게 아름다운 섬나라인데 그런데 점점 이 아름다운 투발루가 섬 사라지고 있다는 투발루가 뉴스의 헤드라인이 점점 보여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해비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투발루가 왜 사라지고 있을까?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 걸까? 해비의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이끌어내 주신 다음에 생각 나누기로 들어가 보시면 투발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혹시 선생님들 여기에서 투발루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이렇게 봐서는 투발루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방법이 있죠. 세계 지도를 한번 눌러볼까요? 깃발이 있는 이곳, 여기가 이곳은 바로 투발루예요. 투발루입니다. 남태평양의 화살표를 누르면 투발루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아주 설명해주는 낮은 내용을 섬이에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섬의 가장 그리고 높은 더 곳이 알아보기 버튼을 아파트 누르시면 2층보다 투발루의 낮아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가 비교할 수 있도록 바다로 자료를 둘러싸인 준비해 놓았어요. 투발루는
섬의 가장 대부분의 높은 곳이 지역이 아파트 3층 바닷물과 높이보다 낮다고 높이가 하니까 같아요. 원 주변의 그래서 건물들을 바닷물이 비교해보면서 조금만 높이를 불어나도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섬이 물에 잠기지요. 이렇게 투발루의 특징과 섬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섬이 알아보았으니까 하나둘씩 이제는 사라지고 그렇게 되지 도시물과 않도록 우리가 사람들이 보호할 살 수 있는 곳도 방법도 없어지고 한번 있구나. 살펴봐야겠죠? 자, 지구를 지구 따뜻하게 온난화를 만드는 막기 위한 온실가스를 방법을 줄여야 사진과 지구 함께 온난화를 막을 수 알아보고 우리가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온실가스를 있는지, 어떻게 줄일 수 또는 지금 내가 있을까요? 실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들인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자유롭게 위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습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와 같은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줄여야 해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놀이하기에 투발루를 퀴즈를 풀면서 지켜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이상 해볼 수가 물속으로 있는데요. 가라앉지 않도록 지구 아이들은 온난화로부터 분명히 투발루를 잘 지켜야 기억하고 있을 해요. 거예요. 그렇지만 지구 한 번 더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놀이를 실천하고 있는 통해서 모습을 알아보도록 찾는 거야.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시작 버튼을 눌러봐. 자,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참 잘했어요 세미 스티커를 옮겨주는 활동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왼쪽에는 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는 아이고요. 오른쪽에는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아이 그림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알맞은 그림일까요? 일회용 컵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정답이 아니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붙여보면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속 상황을 먼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알맞은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신다면 아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기에서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라는 지구가 영상을 넣어두었어요. 뜨거워진다고요? 이 이야기를 지구 들으면서 온난화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조금 함께 어려울 수도 들어보세요. 있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알아보면서 자연환경과 또 관련된 다른 활동들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그런 약속을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 2세부터 만 5세 유아까지 4월 컨텐츠 중 하나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사실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구나, 또는 이런 내용들의 활동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방식대로 또 아이들의 관심이 가는 대로 적절하게 놀이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도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태비박스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로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